근데 재밌게도 정치적으로도 미국 유권자의 3분의 1을 비트코인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리더로서 다시 2.0으로 등장했는데 만약에 이 공화당이 그 유권자들을 실망시키면 소위 여기 책에 쓰여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그 어느 때보다 치솟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해놓고 유권자들을 실망시킨다면 예, 예. 공화당이 또 실망시킨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유권자들이 표를 던졌는데 실제 공화당이 그렇게 못 이루어졌어요. 트럼프가 못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공화당 정부가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 되니까 맞습니다. 정치적인 생명을 생각해서라도 이 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야 될 저는 것 같다. 트럼프가 해낼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네, 사실 트럼프가 그렇게 빠르게 그 변화가 된 가장 그 중심에 아들들이 있습니다. 네. 아들들이 진언을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선거 캠프에 들어와 있던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그 진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로버트 그 무소속 대표가 먼저 이걸 치고 나갔거든요. 네, 가상자산의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네. 그다음에 미국 예산을 그 블록체인에다 다 올려서 기록을 국민들한테 모두 공개를 하겠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통화 거래로 쓰겠다라고 해서 그 중에 많은 부분을 트럼프가 그 공약을 흡수를 한 겁니다. 자기 네. 걸로. 그리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세간에서는 아이 그렇다고 선거 때 한 얘기를 다 하겠어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트럼프가 해야 되는 상황으로 세계 시장의 기류가 바뀌어 나가면서 트럼프는 전략자산 비축을 시작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그 아들들이 이미 가상자산 사업을 시작했어요. 디파이 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서는 야, 그 선거공항으로 하고 정책을 그렇게 가져가겠다고 니네 집안이 벌써 그 사업을 시작하면 이거 이해상충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거를 미국에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봐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들들은 이미 가상자산 사업을 시행해서 네. 그 아버지의 정책에 그대로 지금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도 이미 그 가상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몇 천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게 그의 부를 또 늘리는 그런 길이기도 하고 네. 예, 재미있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정말 정치적인 그 예. 공격에 이게 도저히 안 될 텐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조금 자유로운 것 같고 자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유권자들이 그걸 원하기도 할 겁니다. 예. 예, 맞아요. 더군다나 또 공화당이 수입을 했고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1시간 넘게 이렇게 교수님하고 쏙 빠져가지고 이 돈의 미래,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가정하고 이렇게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 이렇게 비축해 나가는 그런 행보의 배경이라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 외에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었어도 비트코인 시장에 더 많은 돈의 유입이라든가 비트코인 시장이 뭐 유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닐지라도 왜 비트코인인지 왜 모든 돈의 미래는 또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트럼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것들을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블랙록이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고 나서 그 레리 핑크 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혁명이지만 두 번째 혁명은 RWA 그 자산 토큰화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미 블랙록은 첫 상품을 내놨어요. 비딜이라는 상품을 내놨는데 즉 그건 뭐냐면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그 펀드 상품인데 그거는 펀드 증서를 주는 게 아니라 대신에 토큰을 줍니다. 근데 그 토큰은 갖고만 있어도 그 사람 지갑에다가 거기서 국채
수익률만큼 그 매달 연 한 4%씩 쏴줘요.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달러는 은행에 예치해야만 이자를 받다. 그런데 이 토큰은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내 주머니 속에 갖고 있는데 이자가 매일 들어와. 이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들이라는 토큰은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하고 언제든지 1대1로 맞교환이 됩니다. 달러하고 1대1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지만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요새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테더나 서클이나 이런 거는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자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잘못하면 은행 시스템이 붕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은행에 예치하지 않았는데도 이자를 줘? 그러면 누가 동결될지도 모르는 자기 돈을 은행에 예치를 하겠습니까? 다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내 지갑 속에 들어오면 이자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그래서 사실은 미국과 서구에서는 이자 주는 스테이블 코인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요새는 어떻게 발행하냐면 그러니까 그 법규를 피해서 중남미 같은 데서 발행을 해. 그리고 법적으로는 미국인들은 이걸 살 수 없지만 중남미에서 발행되고 유통되는데 이거를 미국인들도 사실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번성해 나오고 그다음에 앞으로 CBDC를 트럼프는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나갈 겁니다. 그럼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제 경쟁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의미에서는 CBDC보다 우월해요. 지금 이미 스테이블 코인은 송금하는데 수수료가 하나도 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달러와 똑같이 쓰이는 거고 하여튼 이러한 변화를 겪는 지금 이제 시작인데 다시 얘기가 돌아가서 블랙록의 이 RWA 산업이 앞으로는 모든 금융 산업을 RW 자산 토큰화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산 토큰화로 바꾸면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모든 것에 조각 투자가 가능해져.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액이 커서 엄두도 못 냈던 걸 이제는 이렇게 작게 잘라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금융 상품을 쓰고 온체인화에서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식시장이 열렸던 낮에만 투자를 했지만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그러니까 전통금융과 이런 가상지산이 융합해서 새로운 시장을 큰 시장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그 입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세상을 빠른 속도로 변화를 시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네. 오늘 교수님께 그 어쩌면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화폐 금융론 수업을 듣는 기분이었는데, 네, 그냥 화폐 금융론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 금융론이라는 수업을 쏙 빠져서 이렇게 들은 만큼 제가 갖고 있던 생각도 한번 정리가 되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토론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정의를 여쭙는 게 아니고요. 교수님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주제로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쓰시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 비트코인을 고민하시면서 비트코인이란 뭐다, 비트코인은 뭐다 이렇게 아마 체화된 정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학문적 정의가 아니라 비트코인은 뭐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부조리한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세계화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은 금융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내재적 모순이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즉 과거에는 땀을 흘려서 일하는 그 근로자들의 수입이
즉 세계 GDP 즉 생산의 증가만큼 근로자들이 수입을 가져왔는데 네. 그게 1970년 이전까지의 세계였는데 그 다음에 달러가 근원 인플레이션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무제한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는 금융 자산을 갖고 있는 세력들의 수입이 근로자들의 수입보다 한 4~5배는 많아졌습니다. 네. 매년.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심하게 양극화가 벌어졌어요. 네. 그 소득 그 불평등이 심화됐고 부의 편중이 심해지면서 부익부 빈익부로 나눠졌는데 나중에는 이런 현상 속에서 최상위층이 전체 부의 70% 이상을 가져가고 국민 90% 이상은 전체 부의 한 23%뿐이 안 가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절반인 하위 50%는 거의 갖고 있는 재산이 없어요. 이 네. 사람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점점 더 이런 금융자본주의 하에서는 중산층이 붕괴돼 가지고 지금 하류화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중산층 비중이 70%였는데 지금은 4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들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과 같은 통화금융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해서 기득 세력에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건데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죠. 네. 아 이런 시스템을 바꿔줄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구나. 지금의 통화금융 시스템은 나름대로의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구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까 그 네. 비트코인 정의 예.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 예. 통화금융 시스템을 구원해줄 세계화폐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교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 비트코인의 정의는 굉장히 그 철학적인. 왜냐면 비트코인이 그냥 단순히 뭐 투자 대상 뭐 그게 아니라 그 동안에 구성되어 있었던 금융 자본주의의 모습이 일정 부분 부작용이 있었다면 양극화로 초래된 모습이었는데 그런 또 모순된 금융 자본주의를 또 한번 바꿔놓을 만한 계기를 만들 만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저도 여러분께 뭐 의견을 드린다면 이것을 투자할 것 말 것은 여러분의 결정이지만 근데 알긴 알아야 된다. 저는 정말 맞습니다. 그 돈의 미래라고까지 이렇게 제목을 쓰실 만큼인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뭔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그 투자 여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알고 투자하든 알고 투자하지 않든 일단 알긴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길게 말씀 주셨던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 또 금융자본주의의 모순을 뭐 바로잡을 만한 다음 수단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브릭스와 같은 주요 신흥국들의 어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또 뿌리 뽑기 위한 그런 수단 또 트럼프 가족에게만 국한해 본다면 가족 사업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의 의미들을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코인 가격이 높다 낮다 높아질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이거 자체가 아니라 그 코인 자체에 대한 본질을 집중 해부해보고 토론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오늘 오랜만에 토론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경인남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어떠셨는지 소감 말씀 여쭙고 예, 마무리할까 합니다. 좋습니다. 뭐 이거 강의식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이제 토론식으로 하니까는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트럼프 2025년 2.0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지정학적 변화가 있고 또 코인은 그 중에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홍익희 교수님과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